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시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합 해상훈련과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박철현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그제 9월 29일 밤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50km, 속도는 마하 5 정도로 탐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9월 28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9월 25일에는 평안북도 태천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닷새 동안 3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잇따른 미사일 발사, 어떤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나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은 한미해상연합훈련, 30일에는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 훈련이 실시됐었는데요. 5년 만에 재개된 이 훈련에 대한 반발과 경고의 의미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한미 확장 억제력을 탐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SL 비행과 7차 핵실험의 길닦기용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그제 방한에 비무장지대를 찾은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행보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도 입장 표명이 있었죠. 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이 심각한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적경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매우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물론 최근 선제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한 것도 모두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공갈이 가중될수록 그를 억제하기 위한 우리 힘도 정비례하여 계속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계자가 비판에 나섰지만 북한 관계자는 남측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며 외면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죠. 정부는 북한이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준비 정황을 포착했다 공개하기도 했고요. 국정원은 국회정보위 보고에서 북한이 이달 중순 이후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 12월 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다만 핵실험 시기는 예측일 뿐이고 실제 가능성의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에선 이 밖에도 눈에 띄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 변화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작년 한때 살이 쫙 빠졌던 김 위원장의 체중이 다시 불어나 살 빼기 전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인데요. 지난해 6월 전원회의 때와 비교하면 턱살이 접히고 얼굴 윤곽도 두루뭉술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살이 찐 게 확인됩니다. 집권 첫 해 90kg으로 추정됐던 몸무게는 한때 140kg까지 늘었다가 2020년 말과 작년에 120kg으로 줄었었는데요. 최근엔 살 빼기 전과 비슷한 130에서 140kg 정도로 추정될 만큼 불었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도 김 위원장 체중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다시 체중이 는 이유는 뭐 때문으로 보나요?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체중 증가가 극심한 통치 스트레스 때문으로 분석하는데요.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강대강 대결을 펼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향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말투나 걸음걸이에서 건강 자체에 이상이 있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정은의 딸이 공연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 보도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있었죠. 얼마 전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공연 당시 눈에 띄는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공연 뒤 리설주가 이 아이를 각별히 챙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정은의 딸이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도 잇따랐는데 국정원은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최근 등장한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새 인물은 모란봉 악단 출신의 여성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홍윤미 씨라고 모란봉 악단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드러머로 활동을 했고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연주자였다라는 거고요. 네, 북한이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됐다죠. 국정원은 북한이 국경지대에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백신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vaksin 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함께 11월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북한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9월 26일에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된 지 150일 만에 재개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외부와의 접촉이 빈번한 국경지대에 한해 백신을 접종하는지 전국적으로 확대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나설 채비를 갖출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군수공장에서 무기 대신 농기계 수천 대를 생산해서 농촌에 전달했는데 마치 열병식을 보는 듯 했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회의도 열어서 식량 정책과 유통체계 전반을 뜯어 고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런 배경이 뭔지 김세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노동기급이 만든 현대적인 농기계들이 소의 곡창에 희한한 장관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 황해남도 해주시. 농기계들이 마치 열병식처럼 전후 좌우 열을 맞춰 늘어서 있습니다. 세워놓은 면적만 축구장 8개 크기. 한 줄로 세우면 약 20km에 달하는 농기계들은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것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으로 군수공장에서 무기 대신 농기계를 생산해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혁명 공업인 군수공업 부문이 전골기에서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부문들을 지원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농기계는 이동식 벼 종합탈곡기 1,500대, 소형 벼 수확기 2,500대, 옥수수 종합탈곡기 500대 등 모두 5,500대에 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농기계를 갖다가 풀로 가동시킬 만한 자재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좀 들어가는 데가 이제 군수공장이거든요. 또 이제 긴급 처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같은 날 평양에선 올해 농사와 식량 공급 문제를 논의하는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습니다. 올해 농사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농업 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주요 의정으로 토의하고 중요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농업정책 단일 의제만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당 옥수수가 3톤 정도가 정상인데 이번에 1.5톤밖에 생산이 안 됐거든요. 밀보리, 그다음에 감자농사, 쌀농사 모두 흉작이거든요. 지금 북한은 매우 절박한 식량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수와 탈곡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킬 것과 양곡 수매와 공급 개선, 그리고 농업 부문에서의 불법 행위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날 농기계 지원 행사를 대대적으로 연 것은 북한 최대 곡창 지역인 황해남도에 물자와 자원을 집중해 수확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사람을 동원해 추수를 할 경우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해 알곡 손실이 많은데 기계를 동원해 수확 기간을 단축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낫으로 수거를 해서 그거를 다 모아놓고 그것을 햇빛에 말리거나 뭐 도로에 말리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기계화를 하면 그런 수확 손실량이 상당히 많이 줄죠. 또 빨리 벼 수확을 마쳐야 밀과 보리를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쌀 수확 시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밀 보리를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요. 벼를 베고 그 논을 뒤집어서 거기다가 밀을 심든지 해야 되거든요. 수확기가 계속해서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심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식량 생산량 자체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수확 과정이라도 최대한 효율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주목되는 결정 사항은 바로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하겠다는 대목, 즉 불법, 탈법을 막겠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일까? 지난 9월 28일 노동신문입니다. 농사에서 허풍은 당과 인민을 속이고 당 정책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풍은 영농실적 허위 보고를 말하는데 실적을 부풀려 당국의 식량 수급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러 생산량을 낮춰보고 해 국가에 내야 하는 수매량을 낮추거나 수확물을 빼돌리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매 계획을 시행하는 곳은 탈곡장이에요. 탈곡장에 들어가면 자기 자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밭에서 미리 베가지고 따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게 농장원 차원이고, 그다음에 분조장 단위에서도 몰래 빼돌리고.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허풍 방지법을 제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또 당국이 농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곡물의 양, 즉 수매 비율도 높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매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것들이 이제 수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양곡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뭐 생산한 양 중에 수매 비율을 갖다 굉장히 높인다든지. 북한은 최근 농민들이 식량 생산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로 자기 몫을 많이 챙겨가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는데, 올해 작황이 악화되자 농민들이 내야 할 곡물의 양을 다시 늘리려 한다는 겁니다. 노동신문은 양곡 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온갖 현상들에 대해 통제 수위를 더 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곡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태만이나 비리 척결이 강도 높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통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김정은 체제 들어 전략 비축미까지 풀어가면서 관리하던 식량 문제가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시기에는 식량이 부족하면은 전략 비축미 2호 창고를 수시로 풀었는데 지금은 2호 창고도 지금 비어 있다고 그럽니다. 군량미 확보도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 1차 목표가 추수기의 군량미, 2차 목표는 평양 시민을 위한 특별 공급, 그리고 나머지가 농민들과. 북한은 식량 문제 해결에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다면서 밥 먹는 사람들은 모두가 식량 문제 해결에 책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수 공장까지 돌려 농기계를 생산하고 강도 높은 사선 교육과 처벌까지 동원해 새는 식량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 봉쇄 해결 없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도 하죠.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남한과 북한의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인희 씨는 남한 말을 처음 들어본 게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드라마를 몰래 봤을 때 그때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텔레비에서 처음에는 영어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 사람들이 영어를 하네? 저렇게 잘한다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보면서 보니까 뭐 밥 먹어, 어디가 이런 짧은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달랐구나. 발음이 다른 건지 억양이 다른 건지 그때는 정말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아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레드벨벳이 평양에서 공연했을 때 빨간 맛이란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취재팀한테 그게 좀 무슨 말이냐, 영어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듯 북한 사람들은 우리 드라마나 노랫말 속에 우리말을 좀 낯설어 하기도 한다는데요. 아주 옛날 영화나 드라마는 어떨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계란 잡수세요. 먹긴 무슨 반찬을 좋아하지? 저 삶은 달걀. 그래? 1961년 제작된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입니다. 당시 경기도 수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아저씨는 무슨 반찬 좋아해? 높낮이와 장단이 확실히 들리고요. 요즘 말투와는 많이 다르네요. 어쩌면 나하고 꼭 같네. 그래?
여기 와서 그걸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른데 오히려 북한 말투랑 너무 비슷해서 좀 신기했습니다. 1960년 뒤면 사실 분단되고 얼마 안 된 뒤잖아요. 남북한 말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남한 말투가 많이 변했다는 건가요? 그 당시 남한 말투, 서울 말투는 일단 음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음장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은 그 중세국어의 아래아를 가지고 있는 하다였어요. 요즘은 다 하다로 발음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그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요즘은 외래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유행어처럼 말을 만들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저 때하고는 상당히 그 말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남한에 오셨을 때 남인희 씨는 실제로 외래어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셨나요? 어때요? 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늘 외래어 사용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북한에서 온 분들을 만나면 외래어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어떤 분은 남한에 오게 되면 미용실, 남자들만 머리 깎는 미용실이 있잖아요. 클럽이라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클럽을 가본 친구였어요. 아, 내가 한국 클럽도 좀 섭렵해 보겠다 하고 한 2시간 넘게 막 예쁘게 단장을 하고 갔는데 그 클럽에 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머리 깎는 사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 한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외래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 새로운 단어가 뭐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주로 외래어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외래어를 쓰기는 하죠. 정말 이거는 외래어가 아니면 좀 표현하기 영어가 아니면 표현하기 힘들다 하는 것들은 좀 쓰는 편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키보드는 북한에서 건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통로가 혹시 뭔지 아세요? 통로? 북한에서 통로라는 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통로? 채널? 아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네, 그렇죠. 치환해 보면은 통로를 네.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북한에서는 또 메시지도 뭐 통보문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폰은 폰이라고 요즘에는 손전화기라는 어떤 그 표준어가 있긴 한데 일상에서는 폰이라고는 많이 하지만 뭐 슬라이드식 그 폴더폰 이런 거는 이제 밀게 덮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회의 갔을 때 북한 파트너들한테 외래어가 그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더 많이 쓰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 종종 듣고 합니다. 남한말, 북한말 좀 알 듯 말 듯 아리송한데 그래도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면은 큰 불편함 없이 그렇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뭐 같습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서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큰 오해가 빚어지기도 한답니다. 화면 보시죠.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참가자들과 나흘 동안 기념사진을 찍어서 화제가 됐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도하는 북한 TV에서 천출명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열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시세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북한 기록 영화에도 이 천출명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공화국 원수복을 입으신 천출명장의 거룩하신 위인상을 하늘이 내린 명장이다라고 해가지고 노래 가사에도 있어요. 네, 북한에선 늘 듣던 말입니다. 실제로 또 금강산에 가면 치마바위에 한글로 이렇게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하고 크게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관련해서 남북 사이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2004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됐는데 우리 측 관계자가 천출에 천한 출신이라는 뜻도 있다고 농담성 발언을 한 것인데요. 큰일 났네요. 네. 살아 돌아오시긴 했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 저거를 저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구나. 북한에 살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천출명장 하면 바로 이제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떠올릴 만큼 그랬었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네, 당시 기자회견 모습인데요. 북측에서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발언 당사자를 인도하라고 요구했는데 남측이 유감을 표명하고 이 발언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농담 중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화시키지 말고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의 뉘앙스 차이 때문에 네. 그 굉장히 그런 오해가 많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그냥 남북이 이해하고 그래 알겠어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북이 협의가 있어야만 결국은 그 일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냥 툭 던진 농담 한마디가 실제로는 시간적으로도 물론 시간적으로 이제 지체가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북한말 중에는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도 많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북한 TV가 보도한 김매기 소식. 그런데 첨입식이라는 낯선 표현을 씁니다. 또한 모내기 때처럼 협동벌이 들끓도록 화선식 정치 사업을 첨입식으로 벌리고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다룬 기록 영화에서도 첨입식, 집초식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첨입식, 집초식 사상사업 방법과 같은 당 사상사업 방법들도 창조하시어 네, 첨입식, 집초식은 김정은 시대에 만들어진 일종의 시대어 같은 거잖아요. 네. 북한 체제 특징이 반영된 전투 용어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 활용 화선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일어난 최전선이에요. 그 최전선에 있는 것처럼 긴장해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첨입도 마찬가지예요. 첨입은 이게 원래 박달나무에 쐐기를 박아 넣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있게 어떤 일을 계속 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집초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불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초식 그러면 마치 나의 몸에 있는 에너지 모든 것을 불살라서 어떤 일을 하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어떤 그 생산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용어 같은 것들이죠. 제가 있을 때는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었어요. 학습도 생활도 문화도 항일유격대식으로 그리고 백두의 혁명 정신으로 살아나가자. 항상 이제 뭔가 투쟁 정신으로 그래요. 살아나가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 잘 사용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일상에서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다가 우리나라 남한에 와서 약간 힘든 점도 있었겠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에 왔을 때 항상 듣는 질문이 우리나라 분 맞으시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 질문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고생했네. 아니면 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합격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냥 단답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요, 뭐 이렇게만 되고 좀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나오면서 방송에서는 제가 북한말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큰 어떤 메리트로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좀 많이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2016년 그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경상도 말을 쓴다든지 전라도 말을 쓴다든지 나하고 다른 그 방언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 10명 중에 7명은 남한에서 북한말을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말투가 다르면 남한 사람들은 호기심부터 가져요. 여기 어디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꼭 말투뿐만 아니라 어떤 차이 자체가 우열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남한과 북한의 입장에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도 와서 보니까 그래도 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예쁜 말들이 많더라고요. 고유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한글의 아름다움을 그런 데서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북한에는 이런 말들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전 그리고 뭐 우상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좀 많이 없애버리고 이런 체제 선전과 관련된 용어들을 더 많이 발전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도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북이 서로 다양한 분야에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저는 언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개성공단에 그 회의를 하러 꽤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북한 권력자들하고도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어에 대한 어떤 장벽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언어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라는 게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북한말에서 외래어를 남용하지 않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좀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남과 북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이 최근 거대한 예술 공간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네, 선선해진 가을, 수많은 나들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DMZ 평화예술제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의 파주 임진각. DMZ 평화예술제를 찾은 시민들로 주차장은 빼곡하게 채워졌고 한켠에선 평화를 주제로 한 작가들의 공예, 미술품들이 판매되는 장터가 열렸습니다. 노을 방주 때 비둘기가 나갔다가 물고 들어온 잎이 올리브 나무 가지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평화라는 그 꽃말이 있는 거고. 임진각 입구에선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현대 예술적으로 변형시킨 덴마크 예술가의 그래피티 작품이 피스, 평화라는 글자와 함께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독일에서도 어떤 날 문화, 예술, 평화, 스포츠 이런 거를 교류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통일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북한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저희들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세계인들과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평화 공존지대라는 이름의 전시 현수막이 드리워진 임진각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선 건물의 계단 벽면에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테러에 대한 기사의 제목들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었고요. 탱크 등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조명을 받고 있는 사진들은 전쟁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보는 세태를 꼬집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부터 강원도 고성에 이르는 13개 지역의 DMZ 전망대를 하나의 극장으로 상정해 제작된 퍼포먼스 사진 연장, 그리고 북한 화폐에 그려져 있다는 김일성 생가를 그 화폐 안에서 시민이 방문하는 모습과 한국전쟁 당시 실제 전투에서 적으로 만났던 형제의 모습을 극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 포옹하는 걸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난가북이 계속 대치돼 있고 저렇게 만나서 포옹을 하려고 하면 저렇게 튕겨내는 거예요, 자꾸. 야외 전시도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임진각 평화놀이공원 전체를 휘감으며 바람에 날리고 있던 수많은 리본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And the fall of the Berlin Wall was a clear example of a transfer to unity. And so we're hoping here at the DMZ to be able to carry that message forward and allow people to participate and contribute towards a message of unity and peace together. 남북 분단의 상징, 철조망에 매달린 10만여 개의 천 조각들은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품은 채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이 뒤에 이런 전시물 같은 것도 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서 아기들도 같이 운동하는 것도 좀 좋네요. 역시 바람에 날리던 커다란 비단 천은 남북의 경계가 흩날리듯 사라져가기를 소망하고 있었고요. 임진각이라는 곳이 일단 분단, 장벽, 철조망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장벽을 좀 걷어내고 보고 싶었어요. 장벽을 걷어 올려서 바람에 날려보내고 싶다라는. 원하는 문구, 평화의 메시지를 입력하면 안테나 모양의 구조물들이 이를 부호화해 하늘과 땅으로 송신하는 작품은 해가 진 밤에 특히 더 빛났습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싶었고 메시지를 빛의 형태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 DMZ에 적합한 형태로 디벨롭시키는. 이렇게 평화를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 사이에서 잠시 후엔 특별한 공연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역시 평화를 테마로 한 공연이라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연합합창단의 평화 노래로 막을 올린 평화 콘서트.
여기 처음 왔는데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에 좀 와봤을 걸. 이렇게 평화로운 공원에서 연주를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DMZ 평화예술제 화이팅!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아니스트는 전쟁 중인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겪고 있는 의미를 담아서 우크라이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신다고 들어가지고 공원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불렀다는 정사인의 노래는 임진각을 찾은 실향민의 마음을 위로해줬고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 합창이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10월) 말까지 이런 공연과 전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한 포럼과 마라톤, 캠핑, 자전거 대회 등이 이어진다는 DMZ 평화 예술제. 임진각의 가을은 축제에 빠져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맛, 감딱, 단맛감, 단맛, 감칠맛, 조미료라서 단맛을 내는 데 쓰는 재료인 감미료는 북한에서 감미료 또는 단맛감이라고 합니다. 안 와닿아요. 통역이 필요하겠다, 누군가. 네, 전달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맛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천연 조미료 같고 가공되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자와 라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가격 인상 도미노에 이어서 전기요금과 택시비도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